자, 안녕하세요. 쥐타짜 안규수입니다. 오후 6시 58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보유한 유저 여러분들, 제가 유일하게 아마 이 그 삼성전자 영상을 올려드렸던 사람 중에서 지속적으로 아마 이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 그죠? 자, 계속 안 좋은 이야기를 했던 뭐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매를 지금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종목을 이제 다음 주는 우리가 매수타점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매수타점이 어디서부터 발생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가 달려나갈 때 분명 중소형주를 빠른 속도로 끌어올릴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나만 들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적어도 50만 원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50만 원을 알차게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면서 삼성전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물타기 전략이라도 우리가 구사를 해야 됩니다.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주식타자 안교수 많은 힘이 됩니다. 자, 일단 뭐 제가 이제 강연회부터 시작해서 기관 투자자 앞줄에 앉긴 하지만 여러분들 개인 투자들도 뒷줄에 앉을 수 있게끔 제가 이제 세미나 개최할 때마다 여러분들 초청해 드리고 있죠. 자, 저는 뭐 개인적인 소개를 좀 드리면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내일 모레 이제 60대입니다. 이제 올해 56 됐습니다. 항상 이제 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탑다운, 탑다운 거시적인 지표를 완벽하게 무시하고 삼성전자를 바라보지 말고 결국은 시장과 산업과 업종을 보면서 우리 종목을 투자하자. 이걸 지금까지도 여러분들께 교육을 통해서 도와드리고 있죠. 항상 종목이라는 부분도 삼성전자도 하나의 개별주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완벽하게 이 반도체 시장의 사이클을 무시하고는 투자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아마 제가 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아마 지금 많이 이제 그 체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국 뭐냐면 우리가 이제 최근에 있었던 것 중에 모건 스탠리의 매도죠. SK 하이닉스의 12만 원까지의 보고서.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의도적인 면이 있는가라는 걸 좀 봐야 되는데 반도체 사이클에서 과거에 이제 겨울을 지나서 이제 조금은 훈풍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요. 이들은 여기서 이제 매도 리포트를 발생을 시켰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주가는 더 오르죠. 항상 이제 그들은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움직인다. 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은 사실 거의 뭐 추풍낙엽처럼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가가 빠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사실 우리 과거와 지금은 좀 달라요.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에서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는 지금 HBM 사실 HBM이라는 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HBM은요 중첩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 선배님들. 자, 중첩이라는 게 우리가 무엇을 뜻합니까? 쉽게 말해서 D램을 쌓아놓는 거예요. D램을 잡아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막 몇 단 쌓아놓는가에 따라서 뭐 8단, 우리가 12단 이렇게 따지거든요. 왜 위로 쌓아놓냐면 이 AI 시장이 도래된 게 정확히 시즌으로 보게 되면 3월입니다. 3월. 3월. 3월에 사실 여러분들 이 AI 시장이 개화되면서 막대한 데이터를 소모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도 필요하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뭐 전선 관련주들의 급등을 이끌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 중첩이라는 표현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쌓아놓습니다. 간격도 떼야 됩니다. 왜 그러냐? 반도체와 반도체 사이는 노이즈를 정말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 이 사이 간격을 띄웠던 거거든요. 근데 이 사이 간격을 띄웠는데 예전에는 이 방식이 통용화됐었어요. 근데 왜 붙여놨냐? 쉽게 말해서 막대한 데이터를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수직으로 쌓아놓고 붙여놨을 때가 가장 좋더라 이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이 HBM이 지금 공급 과잉이냐라는 이야기를 시장에서 내포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리기가 들어가는 거죠. 매도 리포트 나오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이 반도체 시장의 사이클을 따질 때요.
보통 우리가 신면주기설이라는 표현을 해요. 신면주기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디램이라고 하는 하나의 HBM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원자재라는 표현을 할 텐데, 이게 신면 사이클을 도래하게 되면 우리가 언제를 봐야 되냐면 이때를 보는 게 가장 올바라요. 이때 말고 더 연도로 볼게요. 연도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반도체 시장에 한번 정점이 왔을 때가 2012년도였어요. 그러면 자, 한번 꺾이고 나서 한번 22년도에 호황기 도래하고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까지 왔어요. 지금 10년 주기설을 논할 단계가 왔나요? 아니죠. 자,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HBM이라고 하는 이 고대역 반도체, AI 시장에 가장 필요한 이 고대역 반도체는 실질적으로 도래했던 역사가 올해 3월밖에 되지 않아요. 이걸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사이클이 어디 1년도 안 되게 사이클이 끝납니까? 그죠? 자, 볼게요.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제주 반도체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제주 반도체. 이게요. 여기 있다가 주가가 확 올랐던 건 이 3월 달이었어요. 3월. 이때 어떤 이슈가 있었죠? 샘 올트번이라는 사람이 회사로부터 쫓겨나요. 근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다 오라고 했죠. 왜? 결국은 뭐냐면 샘 올트먼이 AI 시장의 인공지능 데이터 이 부분을 촉발시킨 사건이 가장 시장에서 화두가 됐던 거예요. 자동 생성 언어부터 시작해서. 그죠? 이게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사실 이 글로벌 시장에 자 이걸 봐야 되겠네. 엔비디아 주가를 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와닿을 겁니다.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을 알아야 돼요. 좋아. 해외 주식 종합 차트를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엔비디아의 주가가 언제부터 올랐는지 과거에는 삼성전자 시총도 안 됐던 기업이에요. 엔비디아. 자, 봅시다. 요 부분 보게 되면 자, 이 엔비디아 주가가 힘있게 달려나갔던 시즌이 언제인지 한번 볼까요? 들짝날짝. 근데 한 번에 완타치로 그냥 빵 쏴버리는 거 3월 아니에요? 여기 왔다가?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주가 상승과 이 폭을 봤을 때 여기가 중심인데 이 사이클이 끊인 걸 본 적이 있냐고요. 그죠? 잘 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아는데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자 봐요. 바이오 종목을 한번 볼게요. 바이오 종목이 금리 인상 기조에서 동결 기조로 바뀔 때 한 방에 끝나나요? 여기 상승보다 이게 더 화려하다고. 잘 봐요. 임상이 지연됐던 HLB도 어떻습니까? 금리 인상 기조에 동결 기조로 바뀌고 인하 기조로 바뀌어. 임상 부러져도 회복하는 거예요. 자, 최근에 뭐 유한양의 좋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릴까? 시장을 바라보는 눈을 갖자 이겁니다. 자, 유한양행. 결국 뭐예요? 여기 주가 흐름보다 여기가 화려한 이유 뭐다? 금리. 임상의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부러졌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외국인들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패대기 치는 이유 뭐다? 이게 바로 섹타의 문제다. 섹타. 섹타는 뭐죠? 우리가 전업종으로 다룰 때 바이오 업종이 있고요. 그다음 반도체 업종이 있고요. 2차 전지 업종이 있고요. 그죠? 이 업종이란 게 있다고. 그죠? 그 업종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이쪽으로 돈이 몰린다. 쫙. 이해되셨어요? 2차 전지 과거에 영원할 것 같았던 에코프로 지금 주가 보면 형편없잖아. 이게 섹터 이동이라고. 근데 얘는 리튬 가격이 사상 최고치 찍었어. 원자재 가격은 순식간에 변하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사업부를 가진 게 오직 하나 HBM 반도체 이 둘 사업부밖에 없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가는 분명히 오를 수 있다. 이제까지는 안 좋은 이야기를 했다. 왜? 섹터가 안 좋았으니까. 이 섹터를 여러분들 무시하시는데요. 잘 생각해 보게요. 여러분들, 자, 이거는 제가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세미나 할 때도 이 말 하는데 잘 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소고기가 있어. 소고기를 갖다가 너 돼지고기 먹을래? 소고기 먹을래? 돼지고기 좋아한다고 하면 돼지고기 값이 더 오르는 거예요. 이게 시장의 논리예요. 아닌가? 자 봐요.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망고가 있어요. 망고가 있어. 망고 비싸죠? 근데 싼 게 뭐가 있어? 요즘 귤도 비싸는데. 어, 뭐가 있을까? 사과 좋아. 근데 사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 사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 그럼 가격은 오르는 거예요. 공급을 제대로 해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시장이고 이게 바로 뭐죠? 정의라는 거예요. 수급이 어떠한 생각을 갖느냐. 이건 과매도구아니 맞다 이거야. 자, 그럼 하나 더 논의해 봅시다. 우리 삼성전자 종목이 지금 시장에서는 D램에 대한 공급 과잉과 HBM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 왜? 엔비디아에서 뭐 블랙웰이라는 가속기 결함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거품론 일어나서 이거 더 이상 쓸모 없게 되면 아니 지금이야 막 HBM 삽들은 얘한테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 오케이 지금까진 그렇다 이거야. 왜? AI 가속기가 지금 지연됐잖아. 결함이 있어서.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어느 순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뭐죠?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 자,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싸진다. 그죠? 공급을 줄이면 가격은 높아져요. 이 말도 안 되는 시장의 이론인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요. 과거에 이 D램 생산을 줄여버렸던 적이 있었어요. 왜? 야 우리 더 이상 손해보는 장사 할 수 없어. 줄여버릴 거야. 주가 빵 하면서 이 D램 가격 급등했던 적이 있었어요. 칼날을 가진 애들한테 지금 한다는 소리가 공급 과잉 줄이면 된다는 건데. 그쵸? 자 지금 삼성전자에서 그리고 SK 하이닉스에서 D램 공급 줄여버리면 끝이에요. 담합? 아니 믿지는 장사 못하겠다 하면 끝인데. 그죠? 자 중요한 건 임원진들의 매수 들어와도 제가 참으라고 했어요. 언제 해야 된다? 맞아요. 악재가 나옴에 의해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그 시기. 자 SK 하이닉스 주가도 역시나 제가 언제가 저점이라고 했어요. 매도 리프트 나왔지만 매도 리프트에 빠지는 그때 그리고 칼날을 잡는 게 아니라 언제 더 이상 악재가 나왔으나 악재를 반영을 시키지 않는 그때 엔비디아 주가도 어떻게 제가 교육을 도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악재가 나왔으나 결국은 빠지지 않고 반등을 할 때는 우리 단기 바닥 시도로 알아봐야 됩니다. 왜 AI 블랙웰에 대한 가속기가 이 결함이 나왔을 때도 더 이상 빠지지 않을 때. 제 말에 공감하신다고 한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자 다음 주 우리는 뭘 해야 된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는 분명히 반등할 수밖에 없다. 왜? 공급 과잉이라며. 공급 줄여버리면 그만인데. 자 다시 한 번 더. 그러면 우리는 끌고 갑시다. 아니 망하겠냐고요. 망하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주가의 반등은 분명히 올 겁니다. 왜? 악재가 나왔으나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 우리는 단기 저점으로 본다. 호재가 나왔으나 오르지 못한다. 단기 고점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HBM 엔비디아에 공급한다는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할 때 자 비중 덜어 놓으세요. 살 때가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시장의 참여자들의 의지예요.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으면서 제가 뒷구녕으로 나이 먹은 게 아니에요. 오직 중요한 건 언제 접근하냐. 그러면 삼성전자 종목이 반등을 줄 때 중소형주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종목을 잡아야 된다는 거야. 왜? 어차피 지금 있는 거 어떻게 팔아요? 1,000만 원 들고 있는데 50만 원 정도는 있을 거 아니에요?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자 혹시나 여러분들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한다면입니다. 라이브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예요. 개인 번호. 저 장사하는 사람 아니에요. 자 미리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니까 숫자 3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숫자 3을 적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다음 주 이제 월요일부터는 매수사점 한번 잡아볼 거고 현금이 두둑히 없다. 50만 원밖에 없다. 1,000만 원 들고 있는데 자 중소형주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는 거 하나 잡아볼게요. 단 중요한 건 그 자금은 삼성전자를 향후에 물타기 하는 자금으로 쓸 겁니다. 아시죠? 자 그리고 세미나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이번 달 얼마 남진 않았죠. 이번 달 말에 제가 세미나 할 거예요. 세미나에서는 제가 교육을 한번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교육을 도와드릴 거냐면 한번 뭐 있었던 부분이라 요런 교육을 도와드릴 겁니다. 참여 가능하신 분들 세미나라고 해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요런 교육을 한번 도와드릴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러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 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 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해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쵸? 미중 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쵸?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 머티를 한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 전지 전 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말아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그렇죠? 자, 요 부분을 제가 엔캠을 사례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자,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 방 때려맞죠. 이유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테코피아, 전해익을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화기업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 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원격 진료다라고 해서 이런 비트 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펀드 매상을 받았던 이유,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자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이랍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에 대한 부분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